백만장자가 웨이터로 변장하고 자신의 호텔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는 뭔가가 일어났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30살에 성공한 사업가 김준호는 고급 펜트하우스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 녹색 눈을 가린 갈색 콘택트 렌즈, 그리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짜 콧수염. 그는 자신의 호텔 제국의 보석인 대황제 호텔의 웨이터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그는 심호흡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호는 2년 전 아버지로부터 호텔 체인을 물려받았고 그 이후로 김씨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든 명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투숙객들의 불만이 늘어났고 재무보고서는 우려스러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CEO 위치에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좌절한 김준호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자신의 호텔에서 변장을 하고 일하면서 직원들과 투숙객들 사이의 일상적인 운영과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김준호는 아파트를 나와 대황제 호텔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인사과 사무실에 가서 여름 휴가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된 새 웨이터 김민수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중년 여성인 인사과장 박소연이 지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수 씨.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성수기가 막 시작되었거든요. 김준호는 긴장되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소연은 그에게 출입증과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15분 후에 근무가 시작됩니다. 4층으로 가서 이재훈 청소감독에게 보고하세요. 그가 업무를 배정해 줄 겁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김준호는 이 새로운 시각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호텔의 럭셔리함이 이제는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한때 그를 자랑스럽게 했던 호텔의 웅장함이 이제는 그를 위축시켰습니다. 4층에 도착해서 그는 이재훈을 만났습니다. 40대의 건장한 체격에 엄격한 표정을 한 남자였습니다. 너가 새로운 녀석이구나. 그가 투덜거렸습니다. 이 카트를 가지고 4섬 1호부터 4색 10호까지 시작해 방 하나당 30분이야. 일찍 끝나면 동료들을 도와 늦게 끝나면 다 끝낼 때까지 남아 알겠나?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청소 카트를 잡았습니다. 그가 멀어지자 이재훈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신참들은 절대 오래 못 가. 다음 몇 시간은 구겨진 시트, 젖은 수건, 청소용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편안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 익숙했던 김준호는 곧 땀을 흘리며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부드러웠던 그의 손은 화학 제품 때문에 자극받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에 김준호는 직원 식당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동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은 피곤한 표정으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웨이터가 그의 앞에 앉아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민지예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첫날이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이민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조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준호는 자신이 직원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민지는 그에게 긴 근무시간, 까다로운 투숙객들,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고급 호텔의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지속적인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관리자들이에요. 이민지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특히 강 상무님이요. 우리를 마치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대해요. 김준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1년 전에 인상적인 이력서만 보고 채용한 강태우 총지배인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민지가 대답하기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휴식 시간 2분 전에 끝났어. 모두 일하러 가. 김준호는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일어나 음식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민지는 복도로 사라지기 전에 그에게 사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 카트로 돌아가면서
김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결심, 그리고 자신의 호텔에 대해 무엇을 더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커져가는 호기심. 김준호가 몰랐던 것은 웨이터로서의 그의 모험이 그를 도전과 발견, 그리고 대황제 호텔과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어려운 결정들로 가득 찬 길로 인도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준호는 웨이터 역할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부드러웠던 그의 손은 이제 청소용품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의 근육은 익숙하지 않은 육체 노동으로 인해 아팠지만 호텔의 현실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과 함께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통령 스위트룸을 청소하던 중 김준호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강태우 총지배인의 깊고 권위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VIP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해요. 강태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수입이 15% 감소했고 김 사장님이 불편한 질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준호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긴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더 잘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상무님, 김준호가 박소연 인사과장의 목소리로 인식한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VIP 투숙객들에게 24시간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직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박 과장. 강태우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세요. 만약 당신이 상황을 처리할 수 없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겠습니다. 김준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태우가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나가서 강태우와 맞서고 싶었지만 자신의 변장을 기억했습니다. 웨이터로서 그는 총지배인에게 도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김준호는 이민지와 다른 웨이터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대화는 새로운 VIP 서비스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고 할 거야. 베테랑 웨이터인 최영호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내기를 걸지 우리는 추가 노력에 대해 한 푼도 더 받지 못할 거라고. 이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나쁜 건 그들이 우리 의견을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비스를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김준호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인가요? 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서 간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때때로 투숙객이 리셉션에서 뭔가를 요청하면 그 정보가 제 시간에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또는 단골 투숙객들의 선호도에 따라 객실을 개인화할 수도 있고요. 김준호는 감명받았습니다. 이것들은 그가 찾고 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데요. 민지 씨, 왜 그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지 않나요? 이민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시도해봤어요. 강상무님은 제게 객실 청소에만 전념하고 제 능력 밖의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김준호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강태우는 직원들을 너무 압박할 뿐만 아니라 호텔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김준호는 직원들과 경영진 사이의 역학관계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감독자들이 종종 웨이터들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는 것,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와 인정 부족이 팀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어느 오후 로비를 청소하던 중 김준호는 그를 얼어붙게 만든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한 투숙객이 젊은 리셉셔니스트에게 소리를 지르며 예약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인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성이 고함쳤습니다. 강태우가 재빨리 나타나 투숙객에게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멀어지자마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지? 그가 눈에 띄게 떨고 있는 리셉셔니스트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유능한 사람을 찾겠어.
김준호는 젊은 직원이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개입하여 강태우에게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변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른 2명의 웨이터와 공유하는 작은 직원 숙소방에 누워 김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며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의 문제가 단순히 효율성이나 고객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강태우의 리더십 아래에서 두려움과 불신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말하거나 주도권을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준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강태우를 해고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는 호텔을 관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김준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저항에 부딪힐 것이지만 그는 대황제 호텔을 투숙객들을 위한 고급스러운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곳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준호가 몰랐던 것은 그의 가장 큰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변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그의 결심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까지도 시험하게 될 상황들에 직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막 떠오를 때 아직 졸린 김준호는 아침 근무를 위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황제 호텔의 상황을 개선할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와 걱정으로 가득 찬 채 또 한밤을 뒤척이며 보냈습니다. 5층 복도를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던 중 그는 스위트룸 중 하나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이재훈 청소 감독이 투숙객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중년 임원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스위트룸에 거금을 지불했는데 먼지투성이에요. 이게 5성급 호텔이라고요? 눈에 띄게 긴장한 이재훈은 투숙객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손님 즉시 누군가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남자가 고함쳤습니다. 지금 당장 지배인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김준호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는 2층을 담당하는 새로운 웨이터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스위트룸을 철저히 청소하겠습니다. 투숙객은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전에 청소한 무능한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김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당신의 좌절감을 이해합니다. 스위트룸이 완벽해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시간을 들여 청소하겠습니다. 제 청소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직접 지배인과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1시간을 주지 만족스럽지 않으면 청소 직원 전체를 해고하게 만들겠어. 이재훈은 재빨리 떠나기 전 김준호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준호는 단순히 방을 청소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 스위트룸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김준호는 전에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모든 구석을 청소하고 모든 표면을 닦았으며 가장 작은 세부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더 경험 많은 동료들을 관찰하며 배운 기술들을 사용했고 까다로운 투숙객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알고 있는 개인적인 터치를 더했습니다. 임원이 돌아왔을 때 김준호는 그가 스위트룸을 꼼꼼히 점검하는 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투숙객이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인정해야겠군. 그가 말했습니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내 업무 서류를 매우 효율적으로 정리해 놓았네.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알았지? 김준호는 자신의 역할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임원 비서였습니다. 손님 그분이 조직 정리에 관한 몇 가지 요령을 가르쳐 주셨죠. 투숙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경영진에게 내 일에 대해 칭찬하겠다. 남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김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채 스위트룸을 나왔습니다. 그는 당면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방으로 청소 카트를 밀고 가던 중 그는 강태우 총지배인과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가 새로운 친구지? 강태우가 김준호를 긴장시키는 톤으로 물었습니다. 507호 투숙객이 방금 리셉션에 전화해서 내 일을 칭찬했어. 몇 년 만에 본 최고의 웨이터라고 하더군. 김준호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무님. 강태우는 눈을 좁혔습니다. 그저 내 일이라고? 들어봐 꼬마야, 네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경고하지. 이 호텔에서는 아무도 필수 불가결한 사람이 없어. 만약 네가 영웅 행세를 하며 지휘 계통을 무시할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야. 김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태우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상무님. 저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순진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태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진짜로 도울 기회를 주지. 610호 투숙객이 일주일 내내 불평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가서 문제를 해결해 성공한다면 내 자리를 재고해 볼지도 모르지. 그 말을 남기고 강태우는 떠났고 김준호는 불안한 감정을 안고 남겨졌습니다. 그는 610호가 특히 까다로운 투숙객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악명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김준호는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에서 짜증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디자이너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의 표정은 순수한 불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서 있기만 할 거예요. 아니면 뭐라도 유용한 일을 할 건가요? 김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그는 끝없는 불평과 요구의 홍수에 직면했습니다. 베개는 너무 부드럽고 에어컨은 너무 차갑고 미니밴은 그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생수가 없었습니다. 매 불평에 김준호는 인내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했으며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베개를 바꾸고 온도를 조절하고 심지어 근처 상점에 달려가 투숙객이 요구하는 특정 브랜드의 생수를 구해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가능한 요구사항을 해결한 것 같을 때 여성은 덜 적대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자기 일을 할 줄 아는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칭찬 같았습니다. 지친 붓 만족한 김준호가 떠나려고 할 때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 드레스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1시간 안에 가져와 주세요. 오늘 밤 행사에 입을 거라 기다릴 수 없어요. 김준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드레스를 세탁소에 맡기고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지금까지 이룬 모든 진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부인,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 호텔에서 직접 드레스를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엑스프레스 다림질 서비스가 있어서 1시간도 안 되어 드레스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드레스를 망치면 당신을 해고시키겠어요. 그녀가 경고했습니다. 위험을 이해합니다. 부인 저를 믿어주세요. 김준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자신감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김준호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는 호텔 직원들을 관찰하며 배운 모든 기술과 기업인으로서의 삶에서 기억나는 몇 가지 요령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놀랄 정도의 정확성으로 드레스를 다리고 스팀을 쏘고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투숙객에게 드레스를 내밀었을 때 그녀는 비판적인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후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내 리뷰에 꼭 언급하겠어요. 김준호는 마라톤을 달린 것 같은 기분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했지만 감정적인 대가는 컸습니다. 잠입 모험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강태우를 보았습니다. 총지배인의 표정은 놀람과 김준호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의 혼합이었습니다. 의심, 존중, 아니면 더 음흉한 무언가. 김준호는 자신이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든 나쁘든 말이죠. 이제 그는 다음 행동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게임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고 판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김준호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까다로운 투숙객들과의 성공은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고 곧 그는 가장 복잡한 업무와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호텔 운영과 서비스의 약점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이 늘어나면서 변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오후 수영장 구역을 청소하던 중 김준호는 첫날 만났던 친절한 웨이터 이민지가 이재훈 청소 감독과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무시할 순 없어요. 이민지가 외쳤습니다. 수영장 관리 장비를 교체해야 해요. 투숙객들과 우리에게 위험해요. 이재훈은 지친 듯 보였습니다. 민지야,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논의했어. 새 장비를 살 예산이 없어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해야 해. 하지만 재훈 과장님, 이건 안전 문제예요. 이민지가 고집했습니다. 그만. 이재훈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장비로 일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군. 이민지는 눈에 띄게 좌절하고 눈물을 참으며 떠났습니다. 김준호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따라 수영장 바 뒤에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민지 씨,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했습니다.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 민수 씨. 네, 저는 아니요. 사실 괜찮지 않아요. 그녀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저는 이 일을 사랑해요. 투숙객들을 돌보는 것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일 더 어려워져요. 김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제가 온 이후로 개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이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새로 오신 분치고는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김준호는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여러 호텔에서 일해봤어요. 그리고 항상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었죠. 그거 정말 좋네요. 이민지가 눈에 열정의 불꽃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를 개선할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 아이디어들 중 몇 가지를 들려주세요. 김준호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제안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수영장 구역을 청소하는 척하면서 이민지는 김준호에게 혁신적인 제안들을 공유했습니다. 부서 간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시스템부터 직원들이 동료들의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 훈련 프로그램까지 다양했습니다. 김준호는 감명받았습니다. 이민지는 단순히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텔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서비스 우수성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지 씨, 이 아이디어들은 정말 놀라워요. 김준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어요? 이민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시도해봤어요.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했죠. 하지만 강상무님은 제게 내 일에만 집중하고 내 능력 밖의 일은 꿈꾸지 말라고 하셨어요. 김준호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이민지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신과 주도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김준호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들은 호텔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이민지는 희망과 회의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직원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나 생각해요. 아니요. 김준호가 자신의 반응의 강렬함에 스스로 놀라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민지 씨 관심을 갖고 일을 개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이민지는 잠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뭔가 다르네요, 민수 씨. 제가 만난 다른 신입 웨이터들과는 달라요. 김준호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명백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이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참 신선해요. 알아요. 정말로 듣고 이해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일만 하고 떠나려고 해요. 김준호는 약간 안도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위치에 상관없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밝히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알아요. 아마도 우리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식에서 더 창의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경영진이 듣지 않으려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작은 변화들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김준호는 눈썹을 들어 올리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이민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청소 직원과 유지보수 직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정과 업무를 더 잘 조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예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은 이미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데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민지가 그녀의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김준호는 단순히 동료를 넘어선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황제 호텔이 될 수 있는 모습에 대한 그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김준호가 몰랐던 것은 이 예상치 못한 동맹이 그를 강태우와 호텔 경영진과의 충돌 코스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이민지가 시작하려는 변화들은 처음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변혁의 불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대황제 호텔의 수영장 위로 지는 동안 김준호는 잠입 임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가 찾으러 왔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몇 주는 김준호와 이민지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일상적인 업무 루틴에 작은 변화들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대 근무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암호화된 메모 시스템을 만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 카트의 구성을 개선했으며 심지어 유지보수 요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묘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숙객들의 불만이 줄어들었고 객실 청소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며 청소 직원들 사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김준호는 강태우가 그를 점점 더 자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총지배인의 눈빛은 의심과 좌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이 또는 누가 그 뒤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준호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강태우와 박소연 인사과장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에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강태우가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효율적이고 조직적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박소연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그게 좋은 일 아닌가요? 불만 사항이 줄어들었고 투숙객들이 더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야. 강태우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건 통제의 문제야. 만약 그들이 스스로 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뭐가 오겠어? 임금 인상 요구? 더 나은 근무 조건? 아니, 이걸 뿌리째 뽑아야 해. 김준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선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휴식 시간에 김준호는 들은 내용을 이민지와 공유했습니다. 젊은 웨이터는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를 특정해서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 상무님은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멈춰야 할지도 몰라요. 들키면 우리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김준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민지는 그가 호텔 주인이며 그의 일자리가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는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자신도 놀랄 정도의 결의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모두에게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어요. 계속 나아가야 해요. 이민지는 존경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강 상무님이 범인을 찾고 있다면 우리를 발견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더 대담해질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강 상무님이 특정 누군가를 지목하기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무슨 생각이세요? 이민지가 흥미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풀뿌리 운동이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더 많은 직원들과 공유해봐요. 한꺼번에 모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죠. 이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경영진이 우리를 무시하기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다음 몇 주 동안 김준호와 이민지는 쉬지 않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최영호 베테랑 웨이터, 통찰력 있는 리셉셔니스트 정수진, 심지어 이재훈 청소감독과도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재훈은 긍정적인 결과를 본 후에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움직임은 조용히 성장했습니다. 마치 지하수처럼 말이죠. 직원들은 부서 간 의사소통을 더 잘하기 시작했고 자원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효율성은 더욱 향상되었고 호텔의 분위기는 더욱 협력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김준호가 예상했던 폭풍은 마침내 금요일 오후에 터졌습니다. 강태우가 전체 직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총지배인은 모인 직원들 앞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의 얼굴은 간신히 억제된 분노의 가면이었습니다. 호텔의 절차에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확립된 프로토콜을 변경하다 적발된 사람은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긴장된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김준호는 동료들에게서 두려움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막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려던 찰나 이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상무님, 그녀가 약간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루어진 변경 사항들은 우리의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투숙객들은 더 만족하고 있고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강태우가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위험스럽게 빛났습니다. 너 이 일의 배후에 있다고 인정하는 거냐, 이민지? 이민지가 대답하기 전에 최영호 베테랑 웨이터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민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상무님, 우리 모두가 이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맞아요. 리셉션에서 정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새로운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현한 이후로 불만 사항이 30% 감소했어요. 한 명씩 직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옹호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업무와 투숙객 서비스를 개선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강태우는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통일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반역이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일을 바꿀 순 없어. 김준호는 개입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하려는 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강상무님,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위협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직원들은 호텔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성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아이디어를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강태우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에 인식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신입이야. 온 이후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지. 김준호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단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제 일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뚜렷했습니다. 잠시 동안 강태우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하게 박소연 인사과장이 개입했습니다. 강 상무님,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면 적어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강태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상황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좌절감을 담아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 당신들이 한 모든 변경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그 후에 내가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폐기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정보를 숨기거나 내 뒤에서 행동한 것이 발각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동의의 낮은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김준호는 이민지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진정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몰랐던 것은 이 대치가 강태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진 이 새로운 웨이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은 김준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는 곧 자신을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회의 이후 며칠은 열띤 활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준호, 이민지 그리고 나머지 팀은 그들이 구현한 모든 변화와 그 긍정적인 결과를 문서화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전반적인 불안감이 호텔의 분위기를 지배했습니다. 한편 김준호는 강태우가 그를 점점 더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총지배인의 눈이 복도를 따라 그를 쫓고 그의 모든 행동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압박감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고 김준호는 그의 변장이 들통날 때까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준호가 호텔 바를 청소하고 있을 때 그는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만 박 과장, 그 새 웨이터에 대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강태우가 조용하지만 격렬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해봤는데 그가 이전에 일했다고 하는 어떤 호텔에서도 그의 기록을 찾을 수 없어요. 박소연은 회의적으로 보였습니다. 확실하세요, 강 상무님? 어쩌면 다른 이름을 사용했거나? 아니요, 강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더 있어요. 그가 말하는 방식,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방식, 그는 단순한 웨이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낼 겁니다. 김준호는 공포가 그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며 출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랫동안 이 연극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호텔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날 밤 김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원 숙소의 작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앞으로 며칠 동안의 결정이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를 믿었던 모든 직원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근무 준비를 하면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믿어야 했고 그 사람은 이민지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동맹이었고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품 창고에서 수건을 정리하고 있는 이민지를 찾았습니다. 민지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사적으로요. 그의 어조에서 뭔가가 그녀를 놀라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호텔 지하의 한적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민지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김준호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민지는 혼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 깊게 숨을 들이쉰 김준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호텔 주인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 잠입해서 일하려던 그의 계획,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민지의 표정이 놀람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이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 상무님이 의심하고 있어서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이민지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김준호의 놀라움에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항상 느꼈어요. 하지만 이건 미쳤어요. 알아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민지가 화를 내지 않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이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이 진짜 누구신지 알았으니 더 야심찬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김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지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태우가 거기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승리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았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너 진짜 누구야? 경쟁사의 스파이, 잠입한 기자? 김준호는 몸을 똑바로 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강상무님, 저는 김준호입니다. 이 호텔의 주인이죠.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강태우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보였고 그의 입은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이민지는 방금 전에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큰 소리로 들으니 똑같이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강태우가 마침내 더듬거렸습니다. 왜 호텔 주인이 웨이터로 일하겠어요? 우리 호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보기 위해서죠. 김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때 도시의 자랑이었던 호텔이 왜 빛을 잃어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은 강 상무님, 나를 깊이 실망시켰습니다. 강태우는 약간의 침착함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님, 제 경영에 대해 불만이 있으셨다면 제 사무실에서 논의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속임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김준호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호텔의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하려 했을 때처럼요? 당신이 모든 것이 통제해 있다고 장담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요, 강상무님. 저는 직접 진실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소연이 소란에 이끌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녀가 눈앞의 광경을 혼란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김준호가 박소연뿐만 아니라 강태우와 이민지에게도 말하며 대답했습니다. 대황제 호텔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지하실의 분위기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앞으로 몇 분 동안 일어날 일이 호텔과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쌓여온 대치가 마침내 절정에 이르렀고 김준호는 이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의 선언 이후 이어진 침묵을 깨고 강태우가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요된 존중과 간신히 억제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그가 시작했습니다. 제 경영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은 완전히 불필요하고 비전문적입니다. 김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 사항이 아닙니다, 강상무님. 이것은 이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로 이해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초부터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우리가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박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운영 방식에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숫자들은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박 과장님.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의욕을 잃은 직원들, 잘못 사용되는 자원들, 그리고 혁신과 주도성을 억압하는 업무 환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팀이 기회를 주었을 때 빛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도 보았습니다. 이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말을 할수록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구현한 변화들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팀의 사기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마침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우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김 사장님, 상황을 개선하고 싶으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직원들은 고급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만한 경험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일이 특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준호는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에는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그들의 아이디어와 우려를 무시하는 것은요? 두려움과 불신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요? 강태우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제가 이 호텔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년 재무 목표를 달성해 왔어요. 무엇을 희생하면서 말입니까? 강 상무님. 김준호가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단기 목표를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이 호텔을 위대하게 만드는 근간을 침식시켜 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람들 말이죠. 그는 박소연과 이민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 몇 주 동안 본 것은 우리가 놀라운 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지 같은 사람들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공유할 기회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투숙객들과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 깊이 신경 쓰는 직원들이지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리더십에 의해 의욕을 잃었습니다. 박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 이직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투숙객들의 경험에 반영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직원들이 동기부여되지 않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탁월함을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태우는 자신이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마지막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김 사장님, 당신의 관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호텔의 전체 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구축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결단과 희망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상무님, 저는 당신의 모든 경험을 버리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식과 우리 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결합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는 모든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의 완전한 변혁입니다. 우리는 참여형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것입니다. 각 부서는 개선과 변화를 제안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호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 팀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직원들, 그들의 교육과 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민지는 흥분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해요. 객실 청소 절차에 약간의 조정만 해도 투숙객 경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박소연도 여전히 약간 회의적으로 보였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부서 간 의사소통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우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김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체 직원과의 일련의 회의로 시작할 것입니다. 웨이터부터 매니저까지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최고의 제안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한 작업 그룹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는 강태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 상무님.
이러한 변화들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우리 서비스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당신의 경험이 중요할 것입니다. 강태우는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만약 이것이 호텔을 위해 당신이 선택한 경로라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박 과장님, 내일 아침 전체 직원 회의를 준비해 주세요.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박소연과 강태우가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는 동안 김준호는 이민지와 함께 뒤에 남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제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도 절 믿어주셨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당신이 바로 이 호텔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민지 씨. 이민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과 결의로 빛났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지하실을 나오는 동안 김준호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항과 도전, 의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직원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과 자부심, 투숙객들의 눈에 비치는 만족감을 보면서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왕제 호텔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준호는 손님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 모든 악수와 포옹에서 그는 근본적인 진실의 확인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높은 실수의 시트나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호텔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대황제 호텔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밝게 말입니다. 그리고 김준호가 미래를 바라보며 그는 최고의 순간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은 대황제 호텔에서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김준호가 소집한 전체 회의는 호텔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직원들과 중간 관리자들 사이에서 회의론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구현되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자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는 이제 공개적으로 호텔 주인으로서 활동하면서 호텔 운영의 모든 수준에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하루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을 포함한 매니저들이 정기적으로 하루 동안 호텔의 다양한 직책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일상 업무의 현실과 접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수준 사이에 더 큰 존중과 이해를 촉진했습니다. 이민지는 호텔의 새로운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창의성과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인해 그녀는 혁신 및 지속적 개선 이사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에서 내부 의사소통 시스템의 개선부터 투숙객 경험 개인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선 사항이 구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 심지어 그 자신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강태우는 새로운 환경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한 후 그의 경험과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 직원들의 멘토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그들로부터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한편 박소연은 호텔의 인적 자원 관리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직원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더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결과는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투숙객 만족도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직원 이직률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대황제 호텔은 혁신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의 대대적인 공개 1년 후 호텔은 그 변화를 축하하기 위한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아한 연회장에서 직원들, 투숙객들, 그리고 호텔 업계의 주요 인사들에 둘러싸여 김준호가 연설을 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1년 전 그가 조용한 홀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웨이터 유니폼을 입고 이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주위의 주의 깊은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이민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강태우, 승인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박소연이 보였습니다. 오늘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우리가 이룬 성공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객실 청소 개선 방법을 제안한 모든 웨이터의 것입니다. 체크인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한 모든 리셉셔니스트의 것입니다. 우리 메뉴에 혁신을 가져온 모든 요리사의 것입니다. 이 성공은 여러분 모두에게 속합니다. 박수 갈채가 홀에 울려 퍼졌고 김준호는 그것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대왕제 호텔은 항상 그 럭셔리함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것으로도 알려질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모든 아이디어가 경청되며 탁월함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인 곳으로 말입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왕제 호텔의 미래를 위해, 이곳에 심장이자 영혼인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투숙객들을 위해 건배합시다. 건배는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김준호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직원들과 투숙객들이 즉시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그를 축하하고 변화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혼잡한 가운데 김준호는 이민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존경과 애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준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민지 씨, 모든 사람, 모든 아이디어에서 잠재력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당신이 이 모든 것에 불을 지핀 불꽃이었어요. 이민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변화를 만들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비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매 순간이 가치 있었어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얼굴들로 가득 찬 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순간들,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도전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품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직원들의 얼굴에 피어난 기쁨과 자부심, 투숙객들의 눈에 비치는 만족감을 보면서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왕제 호텔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준호는 손님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 모든 악수와 포옹에서 그는 근본적인 진실의 확인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높은 실수의 시트나 크리스탈 샹들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호텔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대왕제 호텔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밝게 말입니다. 그리고 김준호가 미래를 바라보며 그는 최고의 순간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직원들이 청소를 마무리할 때 김준호는 호텔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다니며 손가락 끝으로 반짝이는 대리석 카운터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전 그는 이 같은 장소에 서서 자신의 호텔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그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았습니다. 김 사장님, 그는 돌아서서 이민지가 그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갈라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고객 서비스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민지를 혁신 책임자로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항상 다음 개선 사항을 찾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때로는 꿈만 같아요. 이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김준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룬 것을 축하할 시간이에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은 고요했고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빛만이 로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김준호가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호텔을 만들기 위해, 더 나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 더 나은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하는 밤이에요. 이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김준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셔서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민지 씨, 당신과 우리 팀 모두에게 감사드려야 해요. 당신들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함께 호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 서울의 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봐요, 김 사장님, 이민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봐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큰 날이 될 거예요. 그들이 각자의 길로 갈라설 때 김준호는 마지막으로 호텔을 돌아보았습니다. 대황제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고 약속이었으며 그리고 이제는 현실이 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미래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